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공항에서 포착됐습니다. 태국으로 나가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해서 실패한 그는 여행을 가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서 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출국 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뒤에 다음 날 오전에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 불법으로 조회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기록에 접속한 법무관 2명의 감찰에 착수하면서 누군가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보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출국이 금지됐는지 몰래 조회에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주 화요일 처음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A 법무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란 이름을 검색한 겁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날엔 B 법무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한 뒤 시스템 기록을 점검하다 이 같은 불법 조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법무관은 감찰 조사에서 아직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이 금지됐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의하면 출금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공식 확인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누가 법무관들에게 조회를 부탁했는지,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전달한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루자들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문제는 출국 금지 정보를 조회한 시점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직후에 첫 번째 불법 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고 이후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두 번째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2달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조사 내용 중 수사 가능한 부분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일하는 법무관이 출근 직후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약 2시간 뒤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22일 오전 다른 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2차로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간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밤 11시 58분 출국 직전 제지당한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여기 출국하신 거였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JTBC 김선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한 말이죠. 오늘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들어있는 일정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들은 황 장관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말을 당시에 박 후보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장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시 만남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언제 김 전 차관의 문제를 알았는지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어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지면서 자리를 뜨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대표를 만나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동영상 이야기를 했고 황 대표가 민망해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만난 시간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이라면서 당시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가 황 대표를 만난 건 청와대가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선임한다고 발표한 당일입니다. 김 전 차관은 이튿날 정식 발령이 났고 15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같은 날 오후 3시 50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오후 5시 15분에 국회에서 황 대표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언제 알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건 언제 시점에 인지를 하신 건가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JTBC 유선입니다. 곧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죠. 박영선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날이 2013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의 만남 여부는 나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대화가 오갔고 황 대표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다면 차관 내정이 철회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 2시입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내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오후 3시 50분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당시 박병석 부의장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에 법무장관을 임명됐기 때문에 인사차 갔던 겁니다. 예. 그 박 전 부의장을 만난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정편이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당시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의 박병석 전 부의장의 일정표? 그렇습니다. 예. 박 부의장의 당시 일정표를 보면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15시 50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부의장실이라는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예. 이 만남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까? 이 만남은 보도가 됐는데 이 일정표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일정표는 오늘 처음 나오는 거고요. 네. 예. 박영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도 역시 일정표를 공개했죠. 네, 앞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시 40분 인사 법사위원장실 법무부 장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날 오전에는 손석희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당시 방송을 실제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 제가? 네. 저한테 물어봤어도 되는데 아무튼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현직인 이중희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가는, 그러니까 현직 검사의 청와대 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저도 물론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의 일정표를 보다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다른 일정까지 확인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정 뒤에 황 전 장관이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일정이 적힌 수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5시 15분 시간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김주현 기조실장, 법무부 기조실장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박지원 의원을 만날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때 한번 직접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 그 전후의 일정상의 대상자들은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박영선 위원장만은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긴 했는데 그날 만났는지 또 어떤 특정 대화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앞뒤로 된 일정을 그대로 다 소화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만 안 만났을 가능성도 물론 그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앞뒤 일정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된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 가운데 껴 있던 일정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긴 있겠군요.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정 이틀 뒤에 그러니까 3월 15일입니다. 김학의 차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3월 13일에 이 만남과 동영상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래서 당시에 책임자들이 그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청와대에 했다면 그 다음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추론이긴 하고요. 또 실제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만난지 안 만난지 확인이 잘 안 된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그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박영선 위원장은 했다고 얘기했고 본인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군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 만난 사안이어서.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빨간 거짓말, 환자 수준의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영선 후보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뭐 이래 한 일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얘기하시는 게 낫죠. 조홍천 민주당 의원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사 권고 대상에서 빠진 건 이중잣대라고 했습니다. 조홍천 전 민정 비서관은 빼놨습니다. 정말 치졸한 발상입니까? 사건을 담당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뜬금없이 김학의까지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들여서 청문회 파행 유도까지 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해당 CD를 받아 박영선 후보자와 공유한 건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 누가 수사기밀인 동영상 CD를 야당 박지원 의원에게 건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자에 의해서 박지원 의원도 소환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얘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CD 형태들? 녹음 테이프, 사진. 녹음 테이프 뭡니까? 녹음 테이프가 있죠. 그 당시 상황이 담긴. 그렇죠. CD와 함께. CD, 녹음 테이프, 사진. 세 가지입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전이군요,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경찰도 몰랐고 민정수석실도 몰랐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방금 아주 도표를 그려서 제대로 JTBC에서 보도를 해주는데 팩체크해서요. 2012년 11월 달에 그 건설업자 권아무개 씨를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서 이 성폭행 장면이 촬영됐다 하는 것이 경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수하신 지 이미 한 넉 달 전쯤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2013년 1월 달에 시사전을 해서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초에 입수를 했는데 그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치 예. 박영선 위원장을 안 만났다 하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게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해버리시는데 그 거짓말이죠. 지금 현재 저에게 그때는 존재도 하지 않은 동영상과 예. 녹음 테이프와 사진을 만약 보고가 안 된 것이라면요? 아니 글쎄요. 그것은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예. 경찰 고위 간부가 3월 초에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2012년 11월, 2013년 1월 달부터 이미 회자가 됐고요. 예. 그때 당시 이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 혹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때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소위 제가 박남매라고 해서 박영선 후보자하고 박남매라고 불리시기도 했습니다. 예. 예. 같이 언제든지 다른 거 다 공유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하면은 인사청문회에서 터뜨리자. 예.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차관으로 온 거예요. 그 차관으로 올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 내려 보낸 거거든요. 예.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막여강 관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장관이 차관 결재 받겠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최순실 씨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렇죠.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경찰 고위 간부는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까? 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그걸 주던가요? 그걸 주면서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검찰에서 지휘를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막혔으니까 어렵다고 그랬어요. 막혔다는 얘기를. 예, 예. 어려우니까 이걸 법사위에서 제가 폭로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활용해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때려주라. 예. 폭로를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받았죠. 예. 물론 뭐 보셨을 테고. 그 난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봤죠. 예. 박영선 후보자하고도 조금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도 뭐 보기가 민망해서 민망해서 못 봐요. 예. 그 후로도 그런 테이프를 입수해 가지고 둘이 보고 또 언론에다 제보해서 부산 장모검사 사건 부산지검이 일망타진된 적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동영상을 잠깐 보셨다고는 합니다만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더 명확하게 김학의 차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그 사진과 CD 속의 동영상이 장소가 같죠. 예. 예. 같다고 보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좀 더 표현하기가 어렵고 예. 사진은 더 명확하잖아요. 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 얼굴을 보면은 같아요. 예. 그리고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그럼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야당 의원에게 이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는 일정 부분 수면 위에 다 떠올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나 뭐 이런 쪽에서 혹은 뭐 또 다른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믿지 못합니다. 예. 저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뭐 저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날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알려지지 않은 이유. 예. 그분도 그건 좀 이해 안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갖다 준 사람이 누군지는 더 이상 뭐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건 얘기 못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법사위원이셨고 또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김학의 전 차관이 혹시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되면 터뜨리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에라도 이걸 예를 들면 뭐 차관 얘기가 나올 때라도 누굽니까 저 박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걸 제기했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소위 공개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못할 때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이 저에게 황교안 장관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저도 그냥 웃고 말았죠. 맞고 우리가 이제 김학의 차관이 계속했으면은 이제 한번 들이댔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 문제가 되니까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보고를 하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임명해라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와 황교안 대표 간에는 지금 이른바 이제 진실 게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박영선 대표의 진실을 믿습니다. 제가 줬으니까. 저하고 같이 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어저께 얘기에 약간 혼선이 있긴 있었는데 그 CD를 보여준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군요. CD는 보여줄 수가 없죠. 거기에서 누구한테든 보여줄 수가 없죠. 처음에 근데 꺼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바뀌는 바람에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13일 날 11일부터 뭐 15일까지인가 만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박영선 대표도 황망 중에 내가 CD를 꺼내서 보여줬다 하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8년 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겠느냐. 6년 전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6년 전입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저도 지금 8년 전을 6년 전으로 얘기하잖아요. 6년 전을 8년 전으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실은 다행히 박병석 부의장이나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지원 이 셋이가 일정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13일 날 만났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13일에 뭐 박영선 위원장을 만난지 안 만난지 기억이 안 난다고 황 대표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시켜서는 뭐 박영선이 전혀 아니다 하고 마치 말이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갔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정표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쭉 그 일별해서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짧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 부의장 만나고 박영선 위원장 만나고 박지원 의원 만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박병석 전 의장 만난 거는 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보도로. 박지원 의원은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원회관에서요. 그 국회에서요? 그럼 앞뒤로는 만나는 것으로 얘기가 확인이 되는 거고. 저도 장관 해봤지만 부임 인사 가는 거예요. 가서 의장단 만나고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원장 만나고 원내대표를 만날 경우도 있고 바쁘면 못 만나고 되게 의원회관을 와서 소속 상임위원 만나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만난 거죠. 다만 이제 그 황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만난지 안 만난지 뭐 불확실한다 하더라도 또 만나서 그 얘기 들었다 안 들었다도 이게 또 진실게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데 제가 박영선 위원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전화로 그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 것은 얼굴이 빨개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단이 맡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검찰이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곧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에서 뽑은 검사들로 꾸린 특별수사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